다음에 698번 봅시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결국은 구간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A가 뭐냐면 X를 모아놨다. 이렇게. 어떤 X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쉽게 말해서 그냥 부등식 풀란 얘기예요. 4, 1, 마이너스 플러스 1학기 과정이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에 있다 그랬지.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가 방정식의 근인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A는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까지 잘 봐야 돼.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A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B도 마찬가지죠.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얘도 아무튼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 조건이 있죠. 교집합은 뭐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야.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서 갑자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튀어나왔어. 이게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지. 여기겠죠, 여기. 그쵸? 그래서 B를 풀면, 얘를 풀면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에 있다가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합집합 합쳤더니 갑자기 이제 있지도 않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5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B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예측하건대 이제 집합 B는 플러스죠.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근인 거고, 실제로 이제 2하고 5는 뭐야? 2하고 5는 방정식의 근인 거죠. 이 숫자는. 그렇죠? 2하고 5는 방정식의 근인 거고,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근인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2하고 5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PQ를 구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 2 더하기 5는 7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P. 따라서 P는 마이너스 7. 두 근의 곱 2 곱하기 5는 10.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Q. 그래서 P는 마이너스 7, Q는 10. 질문은 이제 Q 빼기 P였죠? Q 10이고요. P가 마이너스 7이니까 빼기 더하기가 돼서 플러스 7. 정답은 17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위에 거는 이제 살짝 평이했던 거고요. 살짝 헷갈리게끔. 자, 701번 볼게요. 상이네요. 집합 A는 마이너스 1과 2야. 원소 두 개짜리로 이루어진 집합이고요. B는 X를 모아놨어. 어떤 X냐면 쉬워 보여.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풀어볼까요? X 넘겨. X로 묶어. 그러면 A-1 괄호 닫고 X겠죠? 1 넘겨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1분의 1이죠. 요게 B의 원소야.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원소가 하나짜리예요. 하나짜리. 봅시다. 더 쉬워 보이는데 난이도가 상인 이유가 있겠죠. A는 마이너스 1과 2, 두 개짜리. B는 마이너스 A-1분의 1, 원소 하나짜리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A하고 B를 합쳤는데 A가 나왔어. 이런 거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A와 B를 합쳤는데 A가 나왔어. 합쳤을 때 A가 나왔다는 거는 A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거야. A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야. 헷갈린다 그러면 그림 그려보세요. A가 이렇게 크고 B가 그 안에 쏙 들어가고 이런 식이 돼야 A하고 B를 합집합이잖아요. A하고 B를 합치면은 A가 나오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B가 부분집합입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쉽네. 얘가 B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A-1분의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다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떼버리고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분모가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분모가 1이 되면 되니까 a가 2가 되면 되겠네. 구했어. 그 다음 2인 경우죠. 요 값이 2인 경우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줘봐. 마이너스 2 양변에 차라리 분모를 곱합시다. 그냥 왼쪽은 마이너스 1 남겠죠? 마이너스 1 남고 오른쪽은 a-1 곱해지니까 2a-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1, 2a는 1이니까 a는 2분의 1이 되겠지. 끝났는데? 그럼 a는 2, 그 다음에 또는 2분의 1.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끝내라고 내진 않았을 거야. 난이도가 상인데. 한 군데에서 이 낚이도록 낸 게 뭐냐면 b가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쵸? b가 부분집합인데 극단적으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그쵸?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배웠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얘가 b가 공집합일 수도 있는 거야. b가 공집합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이제 다짜고짜 1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해 보는 거야.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이니까 떨어지겠지. 그럼 얘가 1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쳐봐. 무슨 얘기냐면 여기 1x거든? 여기도 1x라고 쳐봐. 없어질 거 아니야. 그쵸? 가정 a가 1이라고 가정해보자. a가 1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집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공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란 얘기야. 그럼 a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좌변은 x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x가 되겠지? 사라지겠지? 이 1은 뭐야? 0이야. 맞아 안 맞아? 이거 안 맞잖아요. 그쵸? 뭔 얘긴데? x 값이 뭐가 되든 간에 이거지. x 값이 뭐가 되든 간에 무조건 사라져서 틀린다 이거지. 이해가요? 네. 정리하면 x 값이 뭐가 되든 간에 안 되는 거야. x 값이 뭐가 되든 간에 안 되는 거니까 뭐야? 해가 없다죠. 그렇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b는 무슨 집합이 돼? 공집합이 되더라 이거야. a가 얼마면? 1이면 마지막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하고 2분의 1하고도 될 수 있지만은 1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a 값 합을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a는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까지가 돼서 정답은 2분의 7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런 거는 체크해두고 외워. 함정. 다음에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이게 뒤에 있는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렵고 그렇진 않아요. 자, 유형 14번 볼까요? 703번. A, B에 대해서 이 연산을 그 문제에서 이렇게 연산 기호를 줄 때가 있어. 처음 보는 거. 이 연산을 요거라고 하자. 요거 아까 했던 거죠.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하고 합쳤어. 대칭 차집합이에요. 대칭 차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부분 집합 A,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 여기 그리고 B 차집합 A 여기 두 개를 합쳤어. 여기를 나타내는 집합 그거를 사각형 기호라고 하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골라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쉽죠. A 대칭 차집합 B 요거 대칭 차집합 시킨 거랑 BA 대칭 차집합 시킨 거랑 똑같죠. 그렇죠? 5번은 당연히 참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문제야.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런 게 뭐 이렇게 개념서 같은 거 보면 이게 마치 공식처럼 외워야 될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때그때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번 U 전체 집합이랑 A랑 대칭 차집합을 시켜 그대로 A 대신에 U 집어넣고 B 대신에 A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에서 A를 빼고 거꾸로 A에서
u를 빼고 그 두 개를 합치고 이거야. 그럼 다시 u에서 a를 뺐어요. u에서 a 빼면은 a가 아닌 거니까 a의 여집합이겠죠. a에서 u를 뺐어. a에서 여기서 전체를 빼버렸어. 아무것도 안 남겠지. 공집합이야. 됐어요? 그럼 공집합이랑 합집합 시켜봤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 얘는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맞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개념서, 뭐 개념원리라든가, 뭐 센이라든가, 뭐 RPM이라든가. 그런데 이 구성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거는 아니야. 오히려 외웠다고 생각해서 시험 때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봅시다. 공집합에서 A를 뺐어요. 공집합에서 A를 빼봤자 공집합이겠지. 그쵸? 거꾸로 A에서 공집합을 뺐어. A에서 공집합을 빼봤자 아무것도 안 빠져나가니까 A겠죠. 그 두 개를 합쳤어. 그럼 공집합이랑 A를 다시 A랑 공집합을 합쳤어요? A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2번도 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가봅시다. 딱 보면 3번이 틀렸어. A에서 A 빼봐. A에서 A 빼면 뭐야? 공집합이잖아요. 뒤에서 앞에 거. A에서 A 빼봐. 그래도 공집합이잖아. 두 개를 합쳐봐. 공집합이랑 공집합 합쳤어? 공집합이겠지. 어떻게 A가 나오겠어요? 그죠? 3번이 거짓이다. 이거고요. 4번까지 가볼까요? 4번. U에서 공집합 뺐어. 아무것도 안 빠져나가겠죠? 네, U가 되는 거고요.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뺐어. 공집합 그대로겠죠?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시켰어. 그럼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 시키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4번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죠? 다음에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개수는 30개, A의 개수는 20개, B의 개수는 15개,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는 4개. 그래서 이제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딴 거 볼 거 없고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생각해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하고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하고 두 개 더하면은 요 가운데를 지금 두 번 더하게 되잖아요. 요 가운데가 무슨 집합인데? 예, 교집합이잖아. 두 번 더한다고 또 두 번 뺀다 그러면 안 되고 한 번만 빼야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한 번 빼준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바꿔서 그러니까 합집합은 A랑 B 두 개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 그렇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뒤집어. 바꿔봐. 서로. 이게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또 교집합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보세요. 교집합은 A랑 B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합집합의 개수는 A랑 B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 개수 빼주면 되고 거꾸로 교집합의 개수는 A랑 B 더한 다음에 합집합 개수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랑 이거지. 요거 하나랑 학교에서 이제 설명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3개짜리도 있거든요.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에 집합 A 그냥 2개짜리만 뭐 해도 된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들 중에 뭐 3개짜리도 해야 된다 다를 텐데 이 3개짜리의 합집합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길어가지고 이쪽에 쓸게요. 그래서 끽해야지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A, B, C의 합집합 이만큼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이제 출발해 보는 거죠. 자, A의 개수 플러스 B의 개수 플러스 C의 개수.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요거랑 비슷한 논리로 아니 A, B, C의 개수를 더하면 요런 데는 다 2번씩 더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데 이런 데가 뭔데?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두 번씩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고, 또 B 교집합 C, 여기 말하는 거죠? 예, B 교집합 C도 두 번 더해졌으니까 또 한 번 빼고, C 교집합 A도 여기 말하는 거겠지? 네, C 교집합 A도 두 번 더해졌으니까 또 한 번 빼주는 거고, 해서 A 교집합 B 여기 한 번 빼고요, B 교집합 B 여기 빼고요, C 교집합 A 여기 빼는 과정에서 요 가운데 있는 걸 세 번 다 뺐잖아. 아까 A, B, C의 원소의 개수 더하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를 세 번 더했을 텐데 요거 빼는 과정에서도 세 번 다 빠져나갔어. 이게 뭐냐면 A, B, C의 교집합인 거죠. 그거 한 번은 다시 더해준다 이거야. 플러스 원소의 개수 뭐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예요. 이렇게 됐어? 이게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 세 개짜리의 합집합 그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A, B, C 더하고 교집합 한 번씩 빼고 마지막에 세 개짜리 교집합 한 번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요거 두 개짜리랑 세 개짜리 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우리 세 개짜리 시험 문제 안 낼 거야, 별로 안 중요해, 그런 말씀 하시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가봅시다. 전체 집합이 30개, A가 20개, B가 15개. 그럼 얘는 뭐예요? 교집합, 다시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아까 얘기했죠. 요거는 출제의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합집합의 여집합이 4개인 거야. 합집합의 여집합이 4개면은 전체 집합이 이쪽에 할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 B 있을 때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이만큼이 합집합이잖아요. 그 바깥쪽에 있는 거야. 바깥쪽에 이렇게. 이 바깥쪽 여기가 원소가 몇 개라고? 네, 4개란 얘기야.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가 4개니까 정작 합집합은 몇 개란 얘기야? 전체 집합이 30개예요. 예, 30개가 전체 집합인데 이 바깥쪽에 있는 게 4개야. 합집합이 26개란 얘기지. 출제의도.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얘기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6개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교집합 물어보겠지. 그쵸? 여기 있었잖아요. 합집합의 개수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주면 되고, 그 다음 교집합의 개수는 요거 두 개 바꾸는 거라 그랬죠? 교집합의 개수는 A, B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는 A의 개수 20개, B의 개수 15개, A, B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합집합의 개수 26개를 빼주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35 빼기 26이니까 정답은 9가 되겠죠. 정답은 9개.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 똑같고요. 그 최대값, 최소값 문제 하나만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111쪽에 유형 16 712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슷해. 전체 집합이 20개고 X는 14개, Y는 8개. 그 대신 뭐 합집합, 교집합이 안 나왔어. 그렇죠? 합집합을 빼면 교집합이라고 그랬고 교집합 빼면 합집합이라고 했는데 둘 중에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다짜고짜 그런 얘기는 없이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렇겠죠? 그렇죠? 합집합이 나와야 교집합을 구할 수 있는 건데 합집합이 없으니까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못 물어보겠지.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둘 중에 숫자가 작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숫자가 작은 거. 또 오버해서 또 최대값이니까 큰 거 그러면 안 돼. 최대값은 둘 중에 숫자가 작은 거. 작은 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값은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고 전체를 빼. 전체를 빼. 요게 최소값. 아시겠어요? 그 뭐의 최대값이냐면은 교집합의 최대값이에요.
예, 교집합의 최대값이 둘 중에 숫자가 작은 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두 개 더하고 전체를 뺀 거. 설명드릴게요. 이 뜻이 뭐냐면 전체가 20개야. 근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크고 싶어. 그럼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x하고 y가 겹치는 거잖아요. 이 겹치는 부분이 가장 크고 싶으면 쉽게 말해서 x, y가 점점점 붙어가는 거야. 점점점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많이 붙을 때가 언제냐? 쏙 들어갈 때겠지. 그쵸? 최대값이 될 때. 정확하게 교집합, 나중 가서 또 합집합의 최대값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는 건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쏙 들어갈 때, 작은 애가 큰 애에 쏙 들어갈 때, 여기가 가장 많이 겹치는 상황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x와 y의 교집합이 y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되는 상황은 x하고 y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y 자체가 나온다면 이때가 제일 크겠지. 교집합 시켰는데 x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상황은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할 때. 결국은 이 교집합이 작은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숫자가 작은 걸 쓰면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x하고 y가 안 만나면 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죠. 이렇게 최소값은 안 만나면 돼. 근데 과연 안 만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x, y가 서로소가 되게 하고 싶어. 근데 x가 몇 개라 그랬어? 여기 14개 있다 그랬지. y에는 몇 개 있어? 8개 있어. 근데 전체가 몇 개밖에 없어? 20개밖에 없어. 전체가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14개 있고 8개 있으니까 합치면 22개야.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가 20개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서로소는 될 수가 없어. 이런 개념이거든. 서로소가 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운데에 2개는 들어가 있어야지. 그쵸? 이게 제일 적게 겹친 거다 이거야. 그 x는 14개니까 여기에 이제 12개가 있으면 되는 거고 y는 8개니까 여기 6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2개가 교집합의 개수의 최소값이 된다 이거야. 2개 더하고 전체 뺀 거겠지. 그래서 m과 m을 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8 빼기 2죠. 8 빼기 2가 돼서 정답은 6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